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S오일입니다. S오일은 새빨간 종목들에 처음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연일 좀 떨어지던 이 종목이 최근엔 다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3% 정도 소폭의 상승세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전문가님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오일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에 대한 의견입니다. 증권사들 목표가 하향 조정이 바로 매수 시그널, 지금이 바로 바닥이라는 거지 올해 초에 7만 원대에 들어왔습니다. 대체 전 언제쯤 구하러 오시나요? 몇 개월째 굽는 중 드디어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오늘 10% 이상 올라라. 내 포트도 빨간불 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증권사가 목표가를 7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9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정한 거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가 바로 매수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증권사에서 사라고 하면은 고점일 때가 많고 또 팔라고 하면 저점일 때가 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S오일의 현재 위치라는 것이죠. 최근에 유가 흐름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의 트렌드가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럼 계속 업황 자체는 좀 개선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이번 분기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예상치보다도 낮은 흑자. 그리고 예년만큼의 성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정유 업체는 하향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 생각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그 코로나 1차 팬데믹이 극심화했을 때 지수가 급락 장세를 보여줬을 저점을 한번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의 반등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의 반등은 추세를 전환시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그 흐름이 좀 강하다라면 저는 오늘 정도 상승 혹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유 산업은 조금 죽어가는 산업, 하향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잠깐 단기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어쨌든 조금 아직까지는 부진하다라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게시글을 또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시글은 올해 초에 7만 원대 들어왔습니다. 대체 전 언제쯤 구하러 오시나요? 라고 했는데 일단 어쨌든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증권사의 목표가는 내일 당장 목표가가 아니라 네.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을 보고 있는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든지 또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7만 원 못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S오일이 임팩트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면 저는 반등 목표치는 현재로 단기로 본다라면 한 5만 한 7, 8천 원 정도 언저리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다시 또 시간과의 싸움이 펼쳐질 것이고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6만 원 중반까지도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런 6만 원 중반까지도 저는 연말 이상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라면 그냥 나는 버텨보겠다 하실 수 있겠지만 비중이 많으시다라면 좀 반등을 줬을 때 일단은 짧게 좀 매도를 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재매수 하시는 전략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사들이 내놓는 목표치는 워낙 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당장 5만 7, 8천 원 정도까지로 목표가를 전문가님은 잡아주셨습니다. S오일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4위도 만나보겠습니다. 4위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오늘장 약세입니다. 네이버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서비스 경쟁 제한 혐의로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서 어제는 이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면서 연일 좀 경랑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앞으로 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좀 더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고를 좀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는 고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의견입니다. 악재 때문인가 거래량이 뚝 끊겼다. 이거 조짐이 안 좋은데 손절각인가? 적정가 20만 원 이하로 본다. 네이버 주가 하락 오늘부터 시작이다. 역시 앞으로만 가는 종목은 없구나. 먹은 만큼 내놓는 것이 있지. 오늘 15% 이상 하락 예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 적정가를 20만 원 이하로 보신대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적정가 20만 이하로 네. 보신다라면 뭐 우리나라 증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네이버에 대한 평가가 예. 안 좋으신 거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네이버, 뭐 카카오 모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 업체라 생각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과 비교한다라면 저는 그렇게 뭐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 공정위에서 한 270억인가요? 네. 예, 뭐 과징금 받은 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체 실적으로 따지자면 그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는 악재 해소의 측면이 더 강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또 네이버가 시정을 하다 보면은 뭐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70억, 300억 정도 선 가지고 네이버가 실적이 뭐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뭐 엄밀히 따지면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유럽이나 미국이 다시 확대되면서 약간 폐쇄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언택트 관련해서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동안 조정이 나왔고 또 지금 바이든이 약간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주에 대해서의 또 앞으로의 전망이 또 좋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네이버는 추가적인 반등을 염두에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악재로 휘청거릴 네이버는 아니다라는 말씀,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설명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3위 보도록 할게요. 3위는 빅텍입니다. 오늘도 방위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빅텍은 소폭의 상승세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빅텍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빅텍 스탑 외치겠습니다. 네, 빅텍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8,300원에 들어왔다가 물렸다. 이렇게 된 거 월급으로 물타기를 시도한다. 다들 10,000원 밑에서 얼른 매수하세요. 그리고 푹 묻어두시길 곧 엄청 갈 겁니다. 날 샜다. 오늘 시세는 여기서 끝. 종가는 음봉이 확실하다라고 하셨습니다. 10,000원 밑에서 매수하라는 분도 있고 오늘 뭐 종가는 음봉이 확실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어제 또 방위주들이 갑자기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요즘 이런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좀 그러게요. 방산주도 그렇게 특별하게 오를 만한 이슈는 없다 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저께인가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80일간의 전투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인데 그 80일간의 전투가 어떤 국방을 관련된 전투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예. 뭐 내정 경제라든지 지금 뭐 저기 태풍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안 좋은 부분들 다시 빨리 복구하겠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방 관련된 이슈도 좀 내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정학 리스크를 확대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그 서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 부분들도 뭐 이것이 과거의 흐름을 본다라면 그렇게 길게 갈 만한 이슈도 아니었다. 그러면 뭐 방산주들이 올라올수록 전 매도를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빅텍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지난 7월부터 이렇다 할 모습이 없었죠. 없었다가 그 뭐 서해 사건 발생하고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도 다시 좀 내려가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뭐 자전거 테마 해가지고 약간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빅텍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무리하게 이러한 종목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텍은 뭐 지금 방산주가 크게 오를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도 타이밍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2위 종목도 바로 볼게요. 오늘의 2위는 메디콕스입니다. 자, 회사 메콕스큐어 메디가 경구용 항암 신약 맥벤투의 임상시험을 위해서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서 신청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일 급등하는 메디콕스 오늘도 1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시청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네. 같아요. 스탑 외치겠습니다. 네, 스탑이 많으면 좀 안 좋아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콕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제까지는 워밍업 수준이다. 드디어 오늘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구나. 어제 장막판 3,100원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고 계좌 여니까 타이밍이 굿 10% 수익 감사. 3,644원에 5,554주로 입성했습니다. 근데 사자마자 마이너스네요. 그래도 기다리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메디쿡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8월에 1,000원대였는데 지금 2달 만에 3배가 올랐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을? 뭐 어쨌든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린다라면 일단은 뭐 주가가 뭐 붐하는 부분들은 계속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메디톡스도 그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저께 정도는 매수를 해볼 수 있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이겨내는 양봉이 추리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은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위에 저항대, 윗꼬리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되고요. 물론 윗꼬리는 어제도 나왔고 최근 들어서 계속 윗꼬리는 나왔습니다만은 약간 4,000원 정도를 계속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정말 강한 이슈였다라면 조금 더 한 20% 중반대까지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본다라면 단기 이슈가 좀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슈 자체가 조금은 단기로 끝나간다라면 앞으로는 한 기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한 3,200원에 3,100원 정도. 그러니까 어저께 종가에서 오늘 좀 시작점 3,100원 전후로 해서의 지지선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지난 그 9월 달 정도죠. 9월 달처럼 이렇게 행보세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흐름을 좀 보시면서 다음 주 초 중반까지는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매수 타임을 다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메디콕스 확인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1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새빨간의 단골 손님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인데요. 스웨덴 옵슬라 대학의 연구원들이 이 종목의 코로나19 감염 방지 및 치료 코스프레의 작용 기전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예, 역시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38,500원에 매수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중 물타기 해봐야 별 소용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할까요? 현재 운 좋게 수익 중인데 얼마나 더 오를까요? 익절대 홀딩 투표 좀 해주세요. 바닥 잘 다지고 상승, 차트 너무 훌륭하다. 이제 빠질 대로 빠졌으니 상한가 한번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진원생명과학 전문가님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또 나왔어요. 어떻게 네. 될까요? 뭐 저는 어찌됐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신약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이미 주가 너무 많이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 자체가 당장 뭐 출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아니고 계속해서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확인 절차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라면 그것이 나오고 나서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또 얼마나 매출에 기여를 하는지를 좀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원생명과학 한 8,000원대 있는 주가가 한 4만 원대까지도 왔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코로나 신약에 대해서의 주가는 충분히 반영되었다 생각하고 있고, 이번 트럼프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초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학술지 내용은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기간 조정의 연장선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지지선이 잘 확보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한 3만 원 정도 선이 완벽하게 지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면 저는 2만 원 중반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기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좀 추세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의 3만 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는데요.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LG전자 한 번 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찌되었든 이제 어닝 시즌, 3분기 어닝 시즌이 좀 다가오면서 실적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LG전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전제품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 수출이라든지 실적, 양호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렌탈 시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LG전자가 어떤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최근 같은 시기에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LG전자를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간은 더 많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하고 보신다라면 그렇다라면 수급도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면 저는 충분히 LG전자는 이제 10만 원 돌파를 뭐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정도 가격도 그렇게 뭐 물론 이제 고점 돌파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개별 종목 급등하는 거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안정적인 종목 고점 돌파하는 게 오히려 더 양호하다 생각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 한 11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조정이 나온다라면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트럼프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약간 변동성이 나온다라면 88,000원은 크게 저는 위협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88,000원이 무너진다는 것은 시장 전체적인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잘라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LG전자 소개를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